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, 꿀벌 스토리입니다. 네. 오늘 12월 19일 토요일입니다. 제목 한번 보실까요? 독야청청 날아라 휴머니젠 이라는 제목입니다. 이 제목을 쓰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참 추억의 만화 영화 날아라 슈퍼버드도 생각나기도 하고, 그래서 이제 이 일러스트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. 산타가 이렇게 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. 아주 재밌는 만화 영화였죠. 코로나 백신이 속속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. 미국의 관심은 이제 치료제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백신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손절을 하셨을 거예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렇다 쳐도 이제 나스닥 종목이니까 외국인 형님들이 안티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었어요. 그 나스닥 그 종목 토론방 그런 거 뭐 야후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악플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었어요. 이제 끝났다 뭐 는둥 뭐 예전에 화이자 백신 처음 나왔을 때는 30%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15달러, 16달러 정도 하던 주가가 순식간에 9달러, 8달러대까지 떨어졌었는데 그 후로 정작 백신이 출시되고 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치료제 쪽으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일단 휴머니젠 쪽 기사를 일단 기사를 하나 좀 보고 가실게요. 제가 찾은 기사인데 12월 19일 새벽 3시에 올라온 기사입니다. 미국 두 종류 백신으로 속도전, 일본은 내년 2월 접종 목표로 쟁거릅니다. 뭐 우리나라가 뭐 확보가 됐다는 뭐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. 이 사진을 좀 크게 보시면은 잘 나와 있어요. 주요 국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투자 및 구매 비용입니다. 유럽이 지금 인구 대비해서 2.2배인 17억 6,500만 회 분량의 백신을 확보를 했다고 해요. 그리고 보시면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글로벌 대응에 160억 유로를 모금을 했고 백신 연구 지원 및 계약에 93억 6천만 유로를 뭐 이렇게 예비로 마련해놨다.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미국은 10억 1천만 회 전체 인구의 1.7배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. 초고속 작전 연구 개발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거죠. 워프 스피드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 초고속 작전 연구 개발 지원 및 백신 계약 발표액이 111억 2290만 달러. 와, 그러니까 약 12조 정도. 그리고 국립보건원 NIH가 모더나 백신 개발에 지원을 했다.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한 게 있어야 자기네들이 또 미리 이렇게 확보도 가능하겠죠. 빠르게 선제적으로.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16억 회를 확보를 했음에도 인구 대비 0.6배 밖에 되지 않습니다.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긴 하는데 전체 인구 대비해서니까 이게 전 국민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투여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0.6배면 뭐 전 인구의 60%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. 백신 접종 예산을 이걸 전부 그 나라 국가 달러로 해놨네요. 백신 접종 예산을 5천억 루피를 책정을 했고 아스트라제네카 연구소와 라이센스 계약까지 했다. 캐나다는 인구의 5.2배, 백신 연구 기관 지원 및 의료 설비 확충에 2억 1,420만 달러를 마련했다. 영국은 인구의 3배, 다들 인구가 어마어마하네요. 백신 연구 지원 및 구입 예산 60억 파운드, 그리고 일본은 1.1배, 6개사 생산 설비 확대에 900억 엔을 마련했다. 거의 뭐 조 단위는 뭐 돈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다들 이렇게 조 단위로 예산을 마련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및 특징을 보실게요. 기사가 상당히 이렇게 다각도적으로 분석해서 올려주셨더라고요. 한 번씩 조회 부탁드립니다. 이거 엄청 많이 알아보고 쓰신 것 같아요. 동아일보입니다. 동아일보 미 두 종류 백신으로 속도전.
1. 내년 2월 접종 목표 쟁걸음이라는 기사예요. mRNA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고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스푸트니크 러시아죠. 그리고 불활성화 백신은 시노백, 시노팜 둘 다 중국 회사입니다.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는 장점이 신속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. 생산 절차가 좀 용이한가 봅니다. 단점으로는 최초 시도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. 좀 안전성 문제가 계속 그 뉴스가 나오고 있죠. 뭐 사망자도 좀 발생했고 기술의 난이도가 높다. 기술 난이도가 높으니까 미국에서 딱 이렇게 말을 했겠죠. 개발했겠죠.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. 가격 문제는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스푸트니크 백신은 강한 면역 반응이 장점이고 그리고 기술 난이도가 높다고 합니다. 이게 또 가격도 저렴하지 않나요?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격도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이제 중국의 시노백과 시노팜 보시면은 생산이 용이하고 강한 면역 반응이 있다. 하지만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생물안전시설의 위험이 좀 있고 바이러스를 이렇게 배양을 해야 된답니다. 여기 보시면은 해당 바이러스를 직접 열 처리 혹은 화학 처리로 사멸화해서 체내 투여한다고 하니까 그 바이러스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. 배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기 때문에 또 대량 생산의 한계가 좀 있겠죠. 그러면 지금 이것만 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랑 스푸트니크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최대한 생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초기 백신이니까 화이자와 모더나가 아무래도 가격 문제는 뭐 정부에서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될 겁니다. 그러니까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좀 유력하겠죠. 그래서 이제 각 국의 정치인들이 이제 투여를 막 하고 있습니다. 백신 접종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여기 가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mRNA 백신에 쏠리는 관심이라고 해서 주요 백신의 가격인데요. 미국 모더나 백신 그리고 화이자 백신이 아까 비싸다고 했죠. 바이오엔테크랑 한 거. 이게 이제 25에서 37달러 그리고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18에서 한 20달러 정도 하나 봐요. 그러니까 2만원 정도. 이게 이제 원가인가 보죠. 그 공급가나 뭐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가격은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미국의 노바백스는 16달러 정도고 중국의 시노백은 13에서 한 30달러. 이 편차가 크네요. 그리고 큐어백 같은 경우에 독일의 큐어백은 10달러 초반. 사노피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여기 유명한 백신 회사예요. 이 두 가지 모두 10달러에서 20달러. 존슨앤존슨 10달러, 스푸트니크 10달러.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저렴하다고 했죠. 4에서 8달러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행정력이나 뭐 자본을 총동원해서 유럽과 미국 전 세계 아주 강대국들이 다 지금 참여해서 하고 있어요. 러시아, 중국 전부. 안전성은 여전히 논란이다. 거부감도 있다. 안전성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이제 약간의 문제라도 있으면 아주 작은 문제일지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맞겠죠. 만약에 맞았는데 진짜 한 3일 동안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뭐 후유증이 막 두통도 있고 막 열도 나고 해버리면 안 맞겠죠. 사망은 뭐 당연하고 한 건이라도 있으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화이자 백신을 투여를 했는데 한 10,000명 뭐 기사가 계속 뜰 거 아니에요. 이번 주 3,000명 접종, 다음 주 10,000명 접종 맞게 하려고 계속 뭐 정치인도 맞고 할 텐데 만약에 30대 혹은 40대 정도 직장인이 접종 후 사망 이런 기사가 떠버리면 아무도 안 맞겠죠. 네,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백신이 이렇게 아주 강한 어떤 제약사들 세계 유수의 제약사들이 백신을 속속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이 아니라 승인까지 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휴머니젠이 치료제로서 각광을 받으면서 코로나 치료제로서 각광을 받으면서 나스닥에서 엄청나게 상승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
지금 이게 지금 나스닥의 상승률 순위로 나열을 한 내림차 순으로 나열을 한 순위예요. 뭐 잘 못 들어본 회사들이 많습니다. 저는 좀 몰라서 보면은 메레오 바이오파마 그룹 뭐 이렇게 62.9% 상승하고 이랬는데 우리 휴머이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고점이 거의 20% 이상 상승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고점이. 고가가 17.34달러예요.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는데 거의 30%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확 빠져가지고 10.47달러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. 그래서 15달러 위로 안착을 했어요. 시세로 보시면은 지금 3일 연속으로 어마어마한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변동성이 있기 전 요때쯤에 보시면은 이때가 제일 개인 투자자들이 힘드셨을 거예요.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때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. 보면은 12월 7일 1.6% 상승, 8일 1% 하락, 3.7% 하락, 0.2% 하락, 0.4% 하락. 거래량도 거의 없고 그랬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때가 이제 9달러, 10달러에서 한 9.5달러 정도 사이죠. 9.5에서 10달러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를 했어요. 원래 8달러 후반까지 갔었다가 많이 회복을 했는데 뭐 저점 대비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제일 힘들어했던 시기 9.5달러에서 10달러 사이에서 계속 힘들게 하다가 12월 14일 26.3% 상승을 합니다. 그래서 12달러에 마무리를 지었고 그 다음날에 10% 하락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생방송 때 들어오신 구독자분한테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라니까요. 뭐 그런 말씀을 농담삼아 했는데 그 다음날 5% 상승을 했고 그 다음날에 24% 상승을 했습니다. 바로 어제죠. 그리고 오늘 또 10% 상승을 했어요. 그러면은 보시면은 뭐 고점을 팔고 저점에 다시 사고 이렇게는 못하겠죠. 당연히. 근데 한 9.5달러라고 치면 오늘 기준으로 15.5달러니까 6달러가 상승한 거예요. 그러면은 단순 계산해도 한 60에서 한 70% 정도가 상승한 겁니다. 이 제일 힘들게 했던 때를 대비해서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. 백신이 나오니까 치료제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때가 추가 매수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. 생각을 약간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죠. 코로나 백신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시장의 관심을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로 돌릴 수 있다. 코로나 백신이랑 치료제 관련주 중에 가장 덜 오르고 뭔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단계의 종목을 사라. 이렇게 발상전환을 하는 투자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휴머이젠 직투를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. 그렇기 때문에 휴머이젠에 투자를 한 회사도 얼마든지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. 특정 종목은 이 영상에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휴머이젠 종가를 봤는데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. 저는 물론 뭐 윗꼬리를 많이 만들긴 했지만 그만큼 거래량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. 근데 대응은 잘 하셔야 될 거예요. 여기서 뭐 더 갈 수도 당연히 있겠죠. 근데 분명히 더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. 지금 구간에 들어가시는 건 좀 위험하긴 한 것 같습니다. 결정은 알아서들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. 이상으로 독야청청 나라라 휴머니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